진짜 제가 기억에 나는 분이,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관계만 안 하면 괜찮대. 그러니까 성관계만 하면 힘드니까 그냥 안 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안녕하세요, 산뜻 의사 원영선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성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교통이라는 것이 외음부 쪽에 뭐 아무런 게 없는데 뭔가 거기가 이렇게 쑤시고 아픈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그런 환자들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 외음부에 일어나는 그런 감각신경성 이상통증, 그러니까 이상감각이라고 해요. 아무도 거기다가 뭐 상처를 낸 것도 아니고 뭐 찌른 것도 없는데 찌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외음부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외음부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성교통이 같이 있어요. 왜냐면 외음부가 아프니까 성관계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이랑 같이 주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음부에 분포하는 감각신경이 문제가 있으면은 질 안쪽에 이제 골반저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골반저 근육이 자꾸 수축을 하는 거예요. 불수의적으로 수축이 와요. 이분들의 특징이 회음부 이렇게 만지면은 거기가 아주 딱딱한 경우가 많고, 그쪽에 이제 우리가 큐티 테스트라고 뭐 면봉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되게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시는 더 아프죠.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서 보면은 막 9년 정도까지 성관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민을 하는 거죠. 성관계를 못 하니까는 임신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험관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류의 통증이 있다. 외음부 통증은 없어요. 아니면 있어도 가만히 있을 땐 안 아파. 성관계만 하면 아픈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병원에 가면은 뭐 당신이 좀 관계할 때 뭐 전이 과정이 없는 거 아니냐, 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이런 쪽으로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는 그냥 검사만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하는데 당연히 약은 잘 안 듣게 되죠. 그분도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했던 거죠. 그냥 성생활 하지 말고, 일단은 성생활만 안 하면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생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지만 남편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성생활을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빨리 노화도 오고 면역력도 빨리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낮아요. 그리고 또 남편한테 죄책감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누가? 그분들이 뭐 내과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형외과 가겠습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해야 돼요. 제가 맨날 통증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골반이 틀어지면 집안이 흔들린 거다. 그러면서 기둥이 흔들리는 게 척추다. 그래서 그런 근육들이 뭉치게 되면 신경을 압박을 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자세히 보니까 골반이 다 틀어져 있고 허리 쪽에 근육도 뭉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 진짜 제가 기억에 나는 분이,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관계만 안 하면 괜찮대. 그러니까 성관계만 하면 힘드니까 그냥 안 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좀 심각해 하시더라고.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치료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분은 한 2달 치료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이 또 지방이어가지고 멀리서 오셨는데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막 얼굴이 꽃이 피었어, 얼굴에. 진짜 남편분도 만족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저질환이 없으면서 성교통이 오는 경우, 폐경이 된 경우예요. 물론 이제 폐경 전에도 건조한 사람들이 간혹은 있지만 대부분 폐경 이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건조증이 왔기 때문에 성교통이 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분들은 분비물이 잘 나오는데 폐경이 돼버리니까 그런 애액 분비도 안 되고 질 분비물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건조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교통이 오게 되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폐경된 분들 중에서는 호르몬제를 안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퍼센티지가 19%예요, 19%.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밖에 안 드시는 거죠. 상당히 적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변에 호르몬제를 안 드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럼 나도 먹지 말아야겠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유방암 걸린다는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호르몬제를 안 드시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자, 갑상선 암이 걸려서 갑상선 제거하면 갑상선 호르몬제 먹죠. 그러면은 갑상선 잘라내면 갑상선 호르몬제 먹듯이 난소를 제거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난소에서 나온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조금 이해하셔요. 근데 유방암 같은 거 걸리면 어떡하죠? 지금 연구가 많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검진을 잘 하시고 또 호르몬제의 그 성분에 따라서 유방암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이 없고 주기적으로 검사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제 중에서도 이제 티볼론 계통이나 자궁이 없는 분들은 에스트로겐 계통만 약을 드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유방암의 발생 확률이 오히려 약을 안 드시는 것보다 더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호르몬제를 드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폐경 이후에 성교통의 기본이에요. 호르몬제 안 드시고 성교통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시기를 놓친 분들이 있어요. 호르몬제 안 먹은 지 10년 지났어요. 이제 와서 호르몬제 먹기도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외음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는데 바르는 호르몬제, 그게 이제 피부를 재생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바르시면 됩니다. 원래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 증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약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바르는 게 더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이제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드렸죠. 금실. 결국은 혈액순환의 문제거든요. 폐경이 되면서 외음부, 질 이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니까는 가뭄이 온 거나 똑같아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금실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감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많아지니까 건조증이 개선이 되면서 성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고주파, 그 열을 주는 제품이에요. 의료기구인데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시면은 그 혈액순환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폐경 이후에 성교통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성교통,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오늘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 여성의 경우 골반이 틀어지고 근육이 늘려서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근육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폐경 환자, 이분들은 가뭄이 든 거야, 외음부에. 건조하고 성교통이 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고 먹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좋아져서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신적인 트라우마, 심리적인 트라우마. 관계할 때 아프니까 아예 기겁을 해. 관계를 하게 되면은 또 아프겠지. 그런 약간 심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안정이 되고 또 성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면은 행복지수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존감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건강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성생활을 안 하고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있죠. 오래된 미혼 여성의 경우.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외래로 와서 밑에 상태를 봤더니 노화가 빨리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빨리 노화가 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꾸준히 관계를 해야 본인도 건강하고 성교통도 예방할 수 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다 조각조각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성교통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제가 환자들 보다 보니까 의외로 성교통 환자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직도 이 성교통으로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고 희망을 잃고 사시는 분들에게 치료가 될 수 있다.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언제든지 제대로 한번 오셔서 검진하시고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